네, 또 새로운 제품이 추천 리뷰가 왔습니다. 한번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 건데요. 설렘주의라고 써있네요. 설렘주의. 짜자잔. 미닉스라는 프리미엄 미니 가전 전문 브랜드라는데, 설렘주의. 약간 박스가 재밌게 느껴지는 박스인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오늘 리뷰할 제품은 무려 미니빔 프로젝트입니다. 와우. 미닉스 미니빔 프로젝트. 프로젝터인데 박스가 진짜 미니하네요. 작습니다. 근데 설명도 딱히 없고 되게 심플하게 생겨있는 모습입니다. 이 제품 한번 리뷰해볼 건데 한번 포장을 벗겨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한 설명이 안 써 있습니다. 뭐 사실은 우리가 요즘 전자제품 샀을 땐 덕지덕지 설명이 되게 많이 붙어 있는데, 뭐 그런 건 찾아보기 어렵고 그냥 HDMI 연결이 되고 스마트 OS가 깔려 있고, 그 다음 슈퍼베이스가 뭔지 모르겠죠. 사운드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내용만 간략하게 있습니다. 한번 제품이 어떤지 볼게요. 짠. 미니 가전은 미닉스. 이름 괜찮은데? 짠. 오, 나름 파우치가 들어있습니다. 짜라란. 파우치라고 해야 되나? 가방이죠. 이 정도 수준이면 파우치가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미니 프로젝터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 편하도록 이런 식으로 따라라따따, 제일 두근거리는 순간 빰빰빰빰빰 후짜 짠 짜라란 짜라란 딴딴딴딴 짜라란. 오, 와, 엄청 작다. 와, 진짜 작은데요? 우와, 이렇게 작고. 구성품 일단 먼저 살펴보면 미니 프로젝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모컨. 그다음 삼각대도 같이 주네요. 삼각대. 네, 단순한 형태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분의 1인치 나사인가? 이게 그렇게 부르는 그 규격의 삼각대. HDMI 케이블, 충전기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매뉴얼 및 보증서겠죠? 네, 간편 사용 설명서.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보증서 맞나? 물론 인쇄긴 하지만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손편지지만, 사실 이런 거 인쇄인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기분이 좋죠. 좋은 얘기네요. 네, 좋은 얘기가 적혀 있다. 야, 이게 별거 아닌데 약간 섬세한 느낌 드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나름 폼으로 구역이 잘 나눠져 있는 형태라서 좀 더 그 수납을 할 때 용이한 부분도 있고, 충격의 특수도 좀 되겠죠. 구성품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있을 건 다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이 친구예요. 이 친구 되게 작습니다. 상당히 작아요. 이게 아이폰 13 프로 맥스인데 얼핏 보면은 이 넓이 요건 거의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참 진짜 작네요. 일단 먼저 매뉴얼 한번 살펴보면 나름 브랜드에 대한 소개가 있고, 여기 보면은 각 부의 명칭, 이게 상단부에 이렇게 버튼들이 다 있구나. 상단부에 다 버튼들이 있고, 볼륨 일단 살펴보고, 그 다음 배터리 충전,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이야기 있고, 뭐 리모컨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초점, 스펙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요. 이게 아이폰도 기본적으로 핫스팟을 지원하네. 좋습니다. 이게 미러링은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핫스팟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네, 아이폰도, 안드로이드도 되겠죠? 네, 블루투스로도 연결을 할 수 있고. 이게 핫스팟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이폰을 이용해서 개인용 핫스팟을 이용해서 랜을 만들어 써라,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HDMI가 연결하면 되고, 뭐 아마존 파이어 TV랑 파이어 스틱 연결 쓸 수 있고, USB 연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러링 아이폰. 네, 미러링하고 아이폰을 기본적으로 먼저 보여주네요. 안드로이드가 아니고. 미러링이 바로 되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보면 미라캐스트랑 에어플레이가 있는 거 봐서는 뭐 둘 다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도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도 미러링이 있구나. 블루투스 스피커 모드,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것도 지원하고, 설정의 사운드 설정, 기타 등등등, 뭐 이런 얘기. 키스톤 보정도 있네요. 나름 키스톤 보정도 지원하네. 뭐 되게 많이 지원하네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다운받을 수 있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게 스펙 나오네. 스펙 이게 궁금했는데, 스펙 밝기는 300 안시 루멘에 되어 있고, 사실은 안시와 루멘은 좀 다른 사양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지만 300이면 사실은 그렇게 밝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정적 면함이 2500대 1, 그리고 해상도는 1080p를 지원하는데 네이티브 해상도는 854에 480. 아무래도 미니 프로젝터다 보니까 그게 고해상도를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OS를 9.0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5200mAh의 배터리를 갖고 있고, 내장 스피커는 5W급 2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급인지 잘 감이 오진 않네요. 램 메모리가 2기가나 되고, 이게 사실 이 작은 거 생각해보면은 나쁘진 않은 스펙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300 안시 루멘이라는 게 수치선 300 안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밝긴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디자인이 상당히 이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이쁘다. 괜찮네, 이 정도면. 그쵸? 그리고 한번 부분 살펴보면, 일단 여기 이렇게 렌즈, 아마 빛이 나오는 렌즈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뭔가 표시가 눈으로 쪽 보지 마라 이런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센서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건 참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커스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고,
아마 이쪽 전체에서 발열이나 아니면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부분인 것 같고, 발열 부분은 이쪽이 있겠네요. 그럼 여기 또 스피커인가 보다. 그쵸? 그 다음에 하단은 나름의 고무가 있어서 미끄럼 방지, 이게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그런 것도 지원되고, 되게 만듦새가 괜찮습니다. 완성도가 상당히 괜찮아 보이네요. 네, 이뻐요 일단.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연결 단자 USB 3.0이겠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헤드폰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전원 넣는 부분, 온오프 버튼, HDMI 단자가 있고, 상단을 보면은 주로 전원 버튼 같은 게 있는데 리모컨 없이도 조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제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OK 버튼, 상하 좌우,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 뒤로 가기 전원 버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진짜 이쁘다. 한 무게도 한번 재보면 스펙상의 무게 한 500g 정도였는데 진짜 500g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짜라란, 532g. 이게 프로젝터인데 상당히 가볍죠. 진짜 가벼운. 그 다음에 전원을 보면은, 전원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무래도 소형 프로젝터다 보니까 USB-C 타입의 전원을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보시면은 12V에 2W, 24W급 전원을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12V에 2A, 곱하면 24W겠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충전기, 전용 충전기 그거 있기 때문에 엄한 충전기를 꼽아 쓸 수는 없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미니 프로젝터다 보니까 USB-C 타입, PD 충전이 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전력량이 좀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 이슈가 있는지 그런 거는 지원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리모컨 상당히 단순하게 생겼고요. 전원 버튼, 마우스 포인터가 있나 보네요. 마우스 모양이 있네. 그 다음에 위아래 같은 버튼이 있고, 눌러봐야지 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메뉴를 한번 살펴보면, 키스톤 보정을 위한 버튼이구나. 키스톤 보정을 위한 버튼, 마우스 버튼, 음소거 버튼, 그 다음에 상하 좌우 버튼, 선택 버튼, 그 다음 뒤로 가기, 그 다음 홈, 그 다음에 장치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고, 그 다음 볼륨, 그 다음 설정. 있을 만한 메뉴들은 이 작은 리모컨에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는 AAA를 2개 넣었는데 배터리를 아쉽게도 같이 주진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리고 이 같이 삼각대를 줘요. 아무래도 캠핑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삼각대를 주시는 것 같은데, 휴대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캠핑을 하거나 아니면 좁은 장소를 했을 때 스펙상 20cm까지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이걸 빼고 그래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원을 넣어 볼게요. 전원은 여기 뒤에 보면 온오프 있잖아요. 이건 먼저 키는 거겠죠? 그래서 온오프를 켜주고, 여기 전원인가? 요거를 꾹 누르면 배터리가 충전된 상태에서 오지는 않았나 봅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불 들어오네요. 네, 배터리가 없었나 봅니다. 전원을 켜보면 불이 들어오네. 불은 들어오는. 한 번 더 누르니까 소리 들리십니까? 빛이 나온다. 소리가 상당히 괜찮네요. 네, 소리가 상당히 괜찮아요. 의외인데? 전 세팅을 위해서 지금 가까운 거리에 한번 놔두고 쓰고 있는데, 이게 20cm?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게 한 20cm 되나? 되게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놔두고, 여기 뭐 포커스 버튼 있잖아요. 이리 가까운 데 초점을 잡네 진짜. 그래서 멀리 놔둬도, 그 다음에 더 크게 하면, 그 다음에 지금 나름 촬영을 하느라고 조명을 꽤 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밝네요. 이 300 안시루멘이란 게 정확한 어떤 수치인지는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밝습니다. 괜찮네. 괜찮은데? 생각보다 밝잖아. 한번 사용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는 것처럼 미니 빔 프로젝터에다가 삼각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 다리를 달아주고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충전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볼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원 버튼이 되어 있는데 유선 전원을 따로 연결하지 않고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 한 켠에다가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틀어봤는데요. 지금 전등을 켜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꽤 밝게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포커스 부분이 연동이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을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미니 빔 프로젝트 자체에 보시면 포커스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정해서 포커스로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면서 어떻게 포커싱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포커싱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포커싱을 맞춰서 포커스가 잘 되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법 또렷해졌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빔 프로젝트를 움직여 보면은 어느 정도 자동 키스톤 보정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시 놔두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현재 위치를 인식을 해서 자동 키스톤 보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불을 껐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불을 껐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꽤 선명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의 밝기가 생각보다 꽤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제품의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동봉되어 있는 리모컨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조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앱스토어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렇게 앱스토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업데이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보는 안드로이드에서의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적절히 설정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유튜브가 기본적으로 앱으로 보여 있는데요. 유튜브 시청은 얼마큼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시청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어두운 환경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밝기가 충분히 잘 나와서 아주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사운드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 제품의 아주 뛰어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좋은 사운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은 본체 크기에 비해서 출력 사운드가 매우 높기 때문에 캠핑이나 아니면 기타 장소에서 블루투스나 혹은 기타 스피커를 갖추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아주 큰 장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밖에도 기본적으로 내장되는 앱 중에 넷플릭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시청할 때도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프로젝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기본 앱이랑은 좀 다르죠. 아무래도 웹베이스의 앱을 어떻게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 리모컨의 기본 방향 버튼은 조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마우스 포인터 형태의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조작 형태로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앱스토어에서 전용 앱을 까셔서 앱으로 들어가시면은 우측 하단에 리모트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부분을 클릭하셔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커서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이디와 비번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리모트 앱을 까셔서 조정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용 앱을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키보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타이핑을 해서 이메일 주소나 비번 등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처럼 넷플릭스 시청도 가능하고요. 역시나 사운드가 꽤 괜찮기 때문에 괜찮은 음질과 화질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초고해상도 프로젝터들만큼 화질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캠핑이나 아니면 방에서 간단하게 혹은 거실에서 넓은 화면으로 영상을 보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 화질입니다. 그 밖에도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 중에서 이 파일 익스플로러라는 앱을 통해서 외장 메모리나 아니면 기타 네트워크 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카피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영상 등을 보시거나 사진 등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OS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등을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을 내려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왓챠나 웨이브 등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들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들어가셔서 필요한 앱들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쪽 앱을 설치해서 필요한 영상을 보시거나 게임 등을 플레이하거나 앱을 실행시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아이폰 환경에서 미러링을 하는 기능을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미러링 하는 방식은 이 화면상에 보면 E라고 되어 있는 에어플레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화면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전용 앱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해당 QR코드 혹은 웹 주소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 쉐어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전용 앱으로 들어가서 하단에 있는 사진 쪽 포토를 클릭하시면은 화면에 띄울 수 있는 사진들을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손쉽게 화면을 통해서 화면을 돌려서 볼 수도 있고요. 프로젝터를 통해서 같이 추억을 나누거나 아니면 같이 보고 싶은 사진들을 골라서 띄워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오디오나 비디오도 똑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약간의 로딩이 진행이 되고 제가 테스트해 봤을 때는 미러링을 통해서 화면을 띄우는 것보다 이렇게 비디오나 오디오를 통해 직접 띄우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화질을 띄워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세팅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 좀 더 다양한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같이 살펴볼 만한 내용은 이 키스톤 보정 쪽에 들어가셔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 키스톤을 수동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수동 설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셔서 이렇게 오프셋을 수정해서 좀 더 원하는 모양대로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사다리꼴 교정이라고 해서 각 부분을 직접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되는 키스톤 조정도 충분히 쓸만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키스톤 조정이 제대로 안 될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수동 조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화면의 비율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다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프로젝터를 유용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꼭 이 설정 메뉴 들어가서 각 메뉴들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프로젝터를 쓰다 보면은 소음도 꽤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미니 프로젝터는 생각보다 소음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음이 측정이 되는지 한번 소리를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프로젝터를 사용할 때도 들리는 팬 소음 자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조용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프로젝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화면도 과연 얼만큼까지 표현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거실로 갖고 나와서 지금 찍어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얼만큼까지 큰 화면도 잘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마루 사이즈에서는 이게 약 3.8m 정도 최대 폭인데 이 사이즈에서는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화면도 충분히 잘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 경우는 아마 삼각대 등을 이용해서 좀 더 앞에 놔두고 화면을 트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간접등만을 켜놓은 상태인데도 꽤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을 봐서 이 프로젝터의 밝기가 꽤나 높은 밝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방이나 아니면 마루나 기타 등등의 위치에 옮겨가면서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사진 등을 보면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아주 큰 매력 포인트가 있는 프로젝터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닉스 프로젝터의 또 하나의 아주 좋은 장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의 방에 적당한 위치에 놔둬놓고 키스톤을 수동으로 편집을 해서 아이의 방의 한편에다가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쿠아리움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심해지면서 아쿠아리움을 가기가 좀 어려웠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바닷속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보면서 아이와 함께 재밌는 시간 같이 보낼 수 있는 것은 이 미닉스 프로젝터 덕분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미닉스 프로젝터와 함께 집에서 때로는 밖에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영화관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